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코어팀 5시간 전 트위터 공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6월의 예고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당장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없어요. 전에 비해서 많이 좀 실망감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코인의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그런지 파이코인의 가격도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와중에 5시간 전 공지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큰 내용은 없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코인 뉴스 몇 가지 볼게요. 미 SEC 바이낸스 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이것도 보면은 BNB, BUSD, 솔라나, 에이다, 매틱 등 코인을 증권으로 지목한 바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바이낸스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60일간 일시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과, 트럼프 금리 인하 안 한 건 실수 vs 파월은 정치적 고려를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FOMC 동료들이 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치적 고려 없는 분석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은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과 관계에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새벽 4시에 뜬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강하게 뭔가 방어하는 것과 좀 하여튼 공방전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한미 기준금리는 지금 2.5%까지 떨어졌다라는 것도 뭐 어제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화이트 해가지고 얘만 월등하게 동그라미가 높네요.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데, 일단 이런 건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코인 시장이 떨어졌는데, 뭐 이더리움 보면은 지금 2656달러, 어저께 이제 2700달러대까지 쫙 올라갔었는데 많이 떨어졌고, 솔라나 역시도 167달러, 그리고 이 리플 역시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나머지 것들도 카르다노도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 파이 네트워크가 0.712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좀 하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코인 어떤 현황이 있었는지 좀 봐야겠죠. 일단 지금 0.7126달러요. 많이 떨어졌고, 파이 계정 통계 한번 볼게요. 전날과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전날 거잖아요. 16999829, 16999829인데 299로 좀 늘어났고, 그리고 9997인데 상어가 좀 줄어들었죠. 돌고래가 좀 늘어났고 상어가 좀 줄어들었다. 하나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 참치 586인데 585에서 586이 조금씩 늘어났죠. 돌고래 참치 기준으로 봤을 땐 조금씩 늘어났고, 그 물고기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누가 샀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마이그레이션 되고 뭐 이런 락업 해제되고 이런 물량들이 좀 고려가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물량이 줄어든 거는 누군가 어떻게 파일을 옮겼다라는 뭐 이런 조건이 좀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일단 이런 부분 볼 수 있고, 거래소의 물량은 415만 개 늘어났어요, 전날보다. 계속해서 연일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소 물량이.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 락업 해제 관련해서 볼게요. 락업 해제가 지금 31일까지 피크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내일까지 확실히 피크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피크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계속 1000만 개대 유지를 하면서 다음 일주일도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일주일도 거의 1000만 개대 유지하면서 이렇게 락업 해제가 되는데, 이 락업 해제되는 물량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락업 해제라고 하면 보통은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락업 해제가 됐으니까 떨어져서, 이거 왜냐면 갖다 팔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과 마인드,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겠고, 자, 다음 보면은 언락 통계 관련해 가지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6월 달에 이만큼 있다라는 거, 2028년도에는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6월달과 7월달은 거의 보면 5억 개죠. 5억 개. 5억 개 락업 해제가 되는데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겠죠. 8월부터는. 좀 그럴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그레이션 통계 보면은 계속 마이그레이션은 이루어지고 있다. 29일,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2,300만 개. 이것도 은근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락업 해제만 자꾸 바라보는데 마이그레이션 된 것들도 은근히 이거 무시 못합니다. 수량 많거든요. 이 수량 중에는 분명히 이걸 갖다 파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한편 파이네트워크 434.1만 팔로우. 뭐 팔로우 숫자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내용이 5시간 전에 올라왔어요. 5시간 전에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해놨죠. 5시간 전. 근데 요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뭐 에코시스템 관련한 내용인데, 메인넷 생태계 인터페이스의 메인넷 앱 목록에는 메인넷 및 메인넷 지원 파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파이 생태계 정책 지침에 따라서 선택 범위가 제한된다. 나열되지 않은 타사 파이 앱도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 목록에 대한 최신 블로그를 확인해라 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 의미가 없는 게 저번에도 제가 살펴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며칠 뒤부터는 하나씩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다 뭐 예약으로 이렇게 발행을 해놓다 보니까 올라가긴 할 건데, 이제 메인 D앱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궁금하잖아요. 뭐뭐 있는지.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상세하게 하나씩 매일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도 보면은 뭐 신뢰할 수 있는 이메일 설정 방법, 그리고 지금 뭐 메인넷 지원 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 5개가 추가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이렇게 뭔가 영양가 있는 앱들은 아니었다. 실제 써보면서 느꼈어요. 그런 거고. 다음 볼게요. 도지코인은 지금 437.2만 팔로우. 뭐 팔로우는 크게 변화 없고, 니콜라스 코칼리스 역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뭐 이 내용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임포턴트 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보면은 최근에 저희의 전략적 파트너사 파이다우스와 파이 메인넷 생태계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독특한 방식으로 IDO를 진행을 했고 5만 명이 넘는 파이가 IDO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뭐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KYB 검증이 완료되면 메인넷에 직접 배포될 수 있도록 리브랜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KYB 검증이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한편 이제 비트마트에서 뭐 이렇게 검색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파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그만큼 좀 힘이 대단하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5월 25일까지 저번 주 주간 기준으로 본 겁니다. 한편 전쟁 등 뭐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해서 그 대안은 파이콘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 철회, 이더리움 대안으로 부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취약성을 인식하며 현금 사용 유지를 결정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리는 이더리움과 같은 분산형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여전히 기술적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는데, 보시면 스웨덴은 전체 거래 1%만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노르웨이는 모바일 앱 결제 앱 빕스라고 해가지고 상업 활동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프라 공격으로 전체 결제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부테리는 중앙화 현금 없는 사회가 지나치게 취약하다며 백업 수단으로 현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이런 내용. 좀 더 보면은 부테리는 이더리움이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례처럼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강력하고 개인정보가 가능해야 된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들은 전기 인터넷 연결 필요성 등 이더리움의 한계를 지적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 파이코인이 약간 친환경적이고, 그렇죠? 혹시나 모래상황, 뭐 인터넷이 잠깐 이렇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큰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잠깐의 그런 영향력은 받을 수 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미래에는 뭐 파이코인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아마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시사는 바로 아마 이걸 공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뭐 파이콘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일단은 뭔가 이 파이콘 코어팀의 5시간 전 트위터 공지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뭐 저번에 일주일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왜 또 나오고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말이라면 공감을 하는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코어팀 우리는 일하고 있다, 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월 28일 파이투데이가 좀 더 기다려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너무 지지부진해요. 생각보다 5월달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게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필요해 보인다. 그죠? 뭔가 좀 촉매제가 필요한데 그 촉매제 6월 달에도 솔직히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좀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현재 이 파이코인 코어팀 5시간 전 트위터 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